네, 국회 연결해봤는데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이 국감인 만큼 분위기도 예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특히 경제 이슈도 많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원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국민들 여야의 이 대립 양상을 지켜보면서 좀 우려하면서도 기대를 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네, 국회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국감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이번 국감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을 지지율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들에 대한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 측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과 허술한 인사 등에 대한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가오는 국감 굉장히 치열하게 여야가 맞붙을 걸로 보이는데, 여야는 국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다면서 예. 이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과거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촛불 민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민심이 문 정부에 대한 정책에 불만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날 한국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실정을 나열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예. 이들이 지적한 13가지 실정은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 구걸로 북핵 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 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 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 예산 삭감, 청년 실업대란, 한미 FTA 재협상 등입니다. 예.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13가지를 보니까 지난 5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거의 모든 정책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국감의 주요 일정을 좀 살펴보죠. 국감 첫날인 12일에는 각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 국무총리실, 교육부,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요. 예. 상임위별로는 기재위의 경우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6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7일 서울 중부지방국세청, 19일부터 20일까지 기재부 감사가 이어집니다. 예. 23일에는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등, 26일 지방국세청, 27일 인천세관 현장 시찰, 30일부터 32일까지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지금 CG로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별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쟁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재위의 경우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 이른바 예. 제이노믹스와 관련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야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제이노믹스에 대해 지나친 복지 예산 퍼주기가 아니냐는 점을 두고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야당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창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을 국감에 불러 공약의 현실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예. 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제 개편을 포함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보유세 보유세 물리는 것들, 부동산 말이죠.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예,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종교인 과세 등의 내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인상한 것에 대해서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부동산 보유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측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정치적 결정이었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도 논란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예.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정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했는데, 그러나 기재부 측은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론도 좀 들끓긴 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힘이 세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회 정모위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무위 국감에서는 재벌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 거래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예. 정무위 경우 감사 대상이 총 42곳으로 소관기관이 광범위한 상임위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예.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을 소관하다 보니 관련 쟁점 사항도 그만큼 많습니다. 예. 이번에 정무위는 국감의 증인 38명, 참고인 16명을 신청했습니다. 총 54명인데요. 예. 지난해 정무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30명 수준이었고요. 거의 두 배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 불필요한 일반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격론으로 이어졌고요. 예.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도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경제계 이슈가 굉장히 많은 국감이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재계에서도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정무위는 유통 외식업계의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 고위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출석 요구했습니다. 예.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유해 물질 논란 등 관련한 질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무위는 이 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필수 물품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리대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 최규복 유한 킴벌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나섭니다. 예. 오뚜기의 하명준 회장도 라면값 담합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합니다. 예. 정무위는 함 회장에게 라면값 담합,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네, 오뚜기가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좀 질타를 받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봤습니다.